네, 안녕하십니까. 정곰전자의 정곰입니다. 오늘 가지고 온 아이템 바로 아이폰 SE2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 왔습니다. 아이폰 SE라는 녀석은 어떤 녀석이냐, 바로 아이폰 5에서 나머지 재고품들을 제품 재활용 같은 그런 개념의 기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제로 많은 분들한테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고, 심지어 아이폰 SE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그걸 꺼내서 쓰는 사람조차도 야, 이게 4년 5년 된 휴대폰이 맞냐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성능, 준수한 퀄리티를 보여줘요. iOS 13까지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호평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결에 맞춰서 이번에 아이폰 SE2가 출시가 됐죠. 기본 형태는 아이폰 8과 동일하며 4.7인치 디스플레이를 장착을 하고 나왔습니다. OLED까지는 아닌 걸로 보여지고 LCD 화면인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3기가 램을 탑재했고 무려 바이오닉 A13 칩이 탑재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이 부분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들어 마땅한데, 거기에다가 하나 더, 바로 이 녀석은 가격이 미쳤다는 겁니다. 가성비가 미쳤어요. 해외 현재 가격으로는 $399에 거래가 됩니다. 우리나라 가격으로 직방으로 환전을 하게 되면은 48만원 정도에 우리나라에서는 구매가 가능하죠. 하지만 뭐 전파 인증이니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뭐 세금이니 관세니 이런 것들을 붙여서 우리나라에서는 대충 56만원 정도에 거래가 됩니다. 아이폰 11 프로에 들어가 있는 A13 칩이 그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장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왜 장점이냐? 이 조그만한 기계 50만원밖에 안 되는 그러한 기계가 아이폰 11 프로와 준하는 성격을 가져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화면은 5.8인치의 대화면이 아닌 4.7인치, 그리고 베젤 없이 이렇게 확장된 게 아닌 위아래 베젤이 선명히 남아있는 클래식한 디자인이기는 하지만, 어차피 SE를 사용하시던 분들은 SE2로 넘어가기가 그렇게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거의 똑같은 디자인인데다가 지문인식까지 그대로 나와있기 때문에 얼굴 안면인식 별로 원치 않으시는 분들이나 마스크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 요즘 같아서는 굉장히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아이폰 SE에는 없었던 방수방진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IP67이라는 거예요. 생활방수가 된다라는 측면 하나만 가지고도 상당히 장점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안타깝게도 OLED가 아니라 LCD로 장착되어 있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것 저런 것들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무게 역시 140g대로 굉장히 가벼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200g이 넘어가는 아이폰 11 프로맥스 같은 경우에는 손모가지가 나갈 것 같아. 무지하게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쓰기가 되게 힘든데, 아이폰 SE2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베젤리스, 얘네는 어차피 베젤리스라 그래도 완벽한 베젤리스가 구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은 그렇게 의미가 없어. 근데 물론 이제 위아래로 딱 터졌다라는 이 시원한 느낌 자체는 이제 프로나 최근 아이폰 10 이후의 계열에서는 굉장히 각광받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장점으로 다가오지 않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10R에서의 불만이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폰 SE2를 기다려오신 분들에게는 희소식, 가격에서도 좋고 성능에서도 좋고 내가 늘 봐오던 그 아이폰의 화면이다 보니까 거부감도 없다는 겁니다. 존버하신 분들은 성공하신 거예요. 사실 회사에서도 아이폰 SE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꽤 많았었어요. 10R 쓰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 대부분의 만족감을 극도로 표현하시는 분들은 SE에 대한 만족감을 상당히 많이 표현을 하십니다. 화면이 작아서 불편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제 나이 또래, 그러니까 어린 나이가 아니라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작은 화면에도 그렇게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성능의 휴대전화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은 굉장히 큰 메리트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능이 떨어지면 사실 통화부터 문자 뭐 그래픽이 구현되는 그런 것들이 다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제일 큰 불편함이 느껴지는 거는 반응 속도인데, 그 반응 속도마저도 A13 칩이 탑재가 되면서 많이 해소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엔간하면 좀 갈아타고 싶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지만, 저는 아이폰 11 프로의 카메라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SE2로 갈아타기가 너무 힘들어요. 약간 좀 낮은 사양의 카메라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안타까운 점은 페이스 아이디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페이스 아이디가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왜냐면 이 페이스 아이디가 진짜 편하거든. 지금의 시국에서야 이 마스크를 쓰고 뭐 어쩌고 하기 때문에 불편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러한 시국이 아닌 이상이야 최상의 사용감을 느끼게 해주는 게 바로 이 페이스 아이디였습니다. 보안성도 나쁘지 않고 마치 은행에서 면대면으로 결제를 이루어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러한 느낌이 굉장히 좋게 살아나기 때문에 이 아이폰의 사용성에 있어서 페이스 아이디는 굉장한 장점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한 장점이 분명 SE2에는 들어가게 될 것이다,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희망하시는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폰 11
프로 이쪽 계열이 상당히 어필이 되기는 했어요. 판매도 좀 많이 됐고 인기도 좀 있었어. 그런데 이 아이폰 SE2는 전례 없는 대흥행 기록을 세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아이폰 XR에서 있었던 그러한 불만족스러운 점, 아쉬웠던 점들을 지금 이 아이폰 SE2에서 거의 다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판매고를 기록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가격이 싸면 그만큼 판매량도 높아지게 됩니다. 고가 정책을 유지해오던 애플을 바라보던 소비자들은 이렇게 싸진 보급형 아이폰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매력을 느끼고 이것들을 구매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추측해보건대 스테디셀러에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것. 한 가지 반증이라고 보면 SE가 아직도 짱짱하게 잘 돌아가고 성능상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사용자들에게 불만도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고 시장에서 아직도 20만 원 내외에 판매될 정도로 인기 기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다수의 아이폰 유저들이 이 제품을 선택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판매를 이어나갈 수 있는 휴대폰이면은 이견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의 결론, 아이폰 SE2 잘 나왔다. 그리고 조금은 아쉽지만 50만 원대 중반 휴대폰이 A13 칩을 탑재했다라는 점 하나만으로도 구매할 이유는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아이폰 SE2 잘 나와 주었다. 박수 쳐주고 싶다. 끝! 꼼빠.